상상해 보십시오. 발밑에는 전 세계가 탐내는 수조 달러 규모의 검은 황금, 석유가 넘쳐 흐르는데 정작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말라 죽어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는 이란입니다. 대중들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만 싸우는 줄 알죠. 하지만 진짜 치명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생명줄인 물을 쥐고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등급의 사이버 부대가 이란의 수자원 시설을 해킹해버린 겁니다. 단순히 네트워크를 마비시킨 수준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이나 군사기지가 아니라 하필이면 물을 공격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21세기 자본주의의 패권이 석유에서 이것들로 완벽하게 넘어갔다는 소름 돋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켜면 중동의 화약고가 터질 것 같다는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고 이란이 수백 기의 드론과 탄도미사일로 보복을 감행했다는 식의 피상적인 보도들이죠. 이것이 현재 대중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똑똑한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미사일이 아니라 땅속을 흐르는 수도관과 그것을 통제하는 데이터망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진짜 피말리는 전쟁은 이미 2020년 4월에 한 차례 터졌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중부지방 샤론 지역에 위치한 수자원 시설입니다. 어느 날 이곳의 펌프를 제어하는 시스템에 정체불명의 악성 코드가 침투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수돗물에 투입되는 염소의 농도를 치사량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염소는 물을 소독할 때 쓰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맹독성 가스가 되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화학 무기가 되거든요. 다행히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사이버 부대 8200부대가 이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막아냈습니다. 이 공격의 배후는 누구였을까요?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입을 모아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불과 한 달 뒤인 2020년 5월, 이란 경제의 심장부이자 전체 수출입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샤이드 라자이 항구의 컴퓨터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항구로 들어오던 수천 대의 트럭과 화물선이 며칠 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면서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타격을 입었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섣부른 수자원 공격에 대해 우리는 너희의 경제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다 라며 압도적인 사이버 보복을 가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거대한 의문점을 하나 제기해야 합니다. 중동에서 가장 거대한 영토와 자원을 가진 이란이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물을 건드렸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왜 이것을 자신들의 국가 존립을 흔드는 최악의 레드라인으로 간주했을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 겉으로 드러난 해킹 사건을 넘어 이란이라는 국가가 겪고 있는 끔찍한 내부 경제의 붕괴, 즉 수자원 고갈 0% 사태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딥다이브를 해봐야 합니다. 해외에 저명한 경제지 블룸버그와 파이낸셜 타임스의 심층 분석을 보면 현재 이란의 물 부족 사태는 단순히 비가 안 와서 생기는 자연재해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100% 인간의 탐욕과 멍청한 정책이 만들어낸 인재이자 끔찍한 경제정책 실패의 결과물입니다. 그 시작은 정확히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란은 이슬람 혁명을 통해 친미 성향의 팔레비 왕조를 몰아내고 신정 국가를 세웠습니다. 서방 세계의 혹독한 경제 제재가 시작되자 이란의 새로운 지도부는 한 가지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미국이 식량을 무기화해서 우리의 목을 조를 것이다. 무조건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극단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이나 다름없는 건조한 땅에 밀과 보리 같은 물을 엄청나게 먹어치우는 작물을 심으라고 농민들을 압박한 거죠. 여러분, 이란의 전통적인 물 관리 시스템인 카나트를 아십니까? 수천 년 동안 이란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를 증발시키지 않기 위해 지하 깊숙한 곳에 터널을 뚫어 물을 아껴 썼습니다. 그런데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값싼 전기를 공급하며 디젤 펌프를 마구잡이로 보급해 버렸습니다. 농민들은 너도 나도 수백 미터 깊이의 관정을 뚫고 지하수를 미친 듯이 퍼 올리기 시작했죠. 통계를 한번 보실까요? 이라는 국가 전체 수자원의 무려 90%를 농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이 70% 수준인데 이를 아득히 뛰어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수자원의 90%를 집어삼키는 농업이 이란 전체 국내 총생산, 즉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0% 남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완벽한 자원의 낭비이자 미친 짓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동에서 가장 큰 소금 호수였던 우르미아 호수는 1990년대 대비 면적의 90%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서울의 몇 배나 되던 거대한 호수가 쩍쩍 갈라진 소금 사막이 되어버린 겁니다. 수도 테헤란은 어떨까요?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아 쓴 나머지 땅속이 텅 비어버려서 도시 전체가 매년 25cm씩 밑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수십 미터 깊이의 싱크홀이 뚫려서 차와 사람이 빠져 죽는 일이 테헤란 한복판에서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란의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환상이 결국 국가 전체의 수자원을 완전히 파산 상태로 몰고 간 셈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대중들은 상상조차 못한 진짜 흑막이 숨어 있습니다. 이란의 물줄기를 말려버린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산하의 거대 건설 대기업 하탐 알 안비야로 대표되는 이른바 댐 마피아 세력입니다. 자, 여기서 자본의 더러운 이면이 등장합니다. 혁명 수비대는 국가의 핵심 권력과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군부 세력입니다. 이들은 막대한 건설 예산을 빼먹기 위해 아주 기가 막힌 사업을 벌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나 과학적인 수자원 관리는 개나 줘버리고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강줄기에 무려 600개가 넘는 댐을 무식하게 때려 박은 겁니다. 강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땅이 촉촉해지고 지하수가 채워지는데 권력자들이 건설 리베이트를 챙기기 위해 강줄기를 댐으로 막아버리니 어떻게 될까요?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댐에 고인 물은 그대로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리고 하류에 있는 마을과 농경지는 바짝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수백만 명의 농민들이 평생 일궈온 땅을 버리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했습니다. 2021년 이란 후제스탄주에서 내 물을 돌려달라며 수만 명의 시민이 들고 일어난 대규모 유혈 폭동, 이른바 갈증의 반란은 바로 이 부패한 댐 마피아들의 자본 독점 때문에 터진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철천 지원수지만 수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두 나라의 운명은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은 국토의 절반 이상이 진짜 사막인 네게브 사막입니다. 1년에 비가 며칠 오지도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막화가 뒤로 물러나고 있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비밀은 바로 초격차 기술력과 마이크로 디테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1965년에 네타핌이라는 회사를 통해 점적 관수라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발명했습니다. 농작물에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식물의 뿌리에만 정확히 한 방울씩 물을 떨어뜨려 수분 증발을 제로로 만드는 미친 기술이죠. 게다가 하수도에 버려지는 물의 무려 90%를 정수해서 다시 농업용수로 씁니다. 재활용률 세계 1위죠. 2위인 스페인이 20%대인 걸 감안하면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든 수준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입니다.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지중해의 바닷물을 퍼올려 식수로 만드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 소렉 플랜트를 통해 국가 식수의 80%를 바다에서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이란이 멍청하게 댐을 짓고 지하수를 파먹으며 자멸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혁신적인 기술 자본을 바탕으로 중동 최고의 수자원 수출국으로 군림하게 된 겁니다. 요르단, 팔레스타인, 심지어 주변 아랍 국가들조차 이스라엘이 밸브를 잠그면 당장 내일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란이 이스라엘의 물 시설을 해킹하려 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물을 무기화하여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뼈저리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란과 이스라엘의 수자원 전쟁은 단순히 중동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10년 뒤 우리의 지갑과 글로벌 투자 시장을 뒤흔들 가장 극단적인 경제 시나리오의 완벽한 예고편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20세기가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블랙골드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생존의 필수제인 물을 둘러싼 블루골드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이미 발빠른 거대 자본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말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에는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물 선물 상품이 월스트리트,
역사상 최초로 상장되었습니다. 이제 물은 금이나 원유처럼 금융자본주의의 최전선에서 트레이딩되는 투기 자산이자 전략 자산이 된 겁니다. 경제학에는 가상수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려 1만 5천 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칩 하나를 생산하는데도 천문학적인 초순수가 들어갑니다. 즉, 물이 부족한 나라는 식량도 생산할 수 없고 첨단 산업도 굴릴 수 없습니다. 이란처럼 기후변화와 부패한 인프라로 물이 고갈된 국가들은 결국 이스라엘이나 미국처럼 물기술 인프라를 장악한 강대국들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가뭄과 물 부족으로 인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만 수억 명의 기후 난민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이 거대한 인구 대이동은 유럽의 국경을 무너뜨리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박살내며 전 세계의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메가톤급 뇌관이 될 것입니다. 물을 지배하는 자가 식량을 지배하고 식량을 지배하는 자가 결국 자본주의 시장 전체의 목줄을 쥐게 되는 것이죠. 거시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중동 뉴스에서 날아다니는 미사일 궤적이나 세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수자원 패권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본의 흐름을 꿰뚫어 보게 된 여러분은 해수 담수화 기술, 스마트 워터 그리드, 그리고 에그테크 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 차트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하지만 정작 그 공장을 돌릴 수백만 톤의 물과 전기를 어디서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벌써부터 전문가들의 피말리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죠. 물이 없으면 반도체 패권도 없습니다. 이란의 쩍쩍 갈라진 땅바닥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섬뜩한 경고, 10년 뒤. 투자의 성패는 남들이 하늘을 볼 때 땅속의 파이프라인을 들여다보는 통찰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21세기의 진짜 무기, 물과 관련된 자산이 단 1%라도 들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자본시장의 소름 돋는 비하인드, 캐시맨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한 차원 넓혀주었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더 날카롭고 압도적인 경제 이슈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